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님과 같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였는데 노후하신 아버님은 회사에서 손을 떼시고 남편 혼자 도맡게 되었던 회사예요. 저와 남편은 각각 다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시집 장가도 못 가고 있던 상태였어요. 저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에서 과장이었고 거래처로 만난 남편과 자주 붙어 있다 보니 눈이 맞아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40대가 되고 만난 사이라서 로맨스를 기대했다기보단 그냥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연애였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떨림보다 편안한 느낌이 더 좋았던 거였죠. 큰 설렘보단 그냥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좀 지났을 때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는 비싼 레스토랑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차 안에서 정말 진심을 담은 말들로 저를 감동시켜줬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줬고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해서 초고속으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늦은 결혼이다 보니 주변 반대는 없었어요. 되레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늙어갈까 또는 손주 한번 못 안아볼까 걱정하던 양쪽 부모님들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서로의 배우자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너무나도 성공적이라고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결혼 1년 차도 안 돼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들이 왜 결혼했냐고 지옥이라고 말할 때 좀 더 생각해봐야 했었는데 시집살이 그거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먼 시댁집까지 찾아가서 음식 해야지 청소해야지 어떤 날은 빨래도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끝이 났었다면 다들 그러고 사니까 그러려니 했겠지만 먼 길 사시는 시어머님은 시도 때도 없이 서울로 오셔서 짧게는 2, 3일 길게는 보름 이상 저희 집에서 머물다 가셨어요. 아주 그때마다 저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노는 거 너무 좋아하셔서 틈만 나면 용돈을 달라 하셨고 친구들과 저희 집에 와서 술 파티를 하질 않나. 마음대로 저희 안방에서 친구분들과 잠을 자질 않나. 진짜 상상 초월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반차를 쓰고 집에 왔는데 신발장에 신발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느낌이 쎄한 상태에서 저는 어머님 오셨어요? 를 외쳐봤지만 거실에도 부엌에도 작은 방에도 베란다에도 안 보이셨어요. 설마 하고 안방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어머님과 어머님 친구들이 완전 술이 떡이 돼가지고 저희 안방을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심지어 이불에 누가 소변과 토의 흔적들까지. 정말 몸이 아파서 온 저는 더 몸이 안 좋아졌어요. 바로 다들 일어나시라고 제가 화를 내면서 깨웠는데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아주 정신을 못 차리시고 주무셨어요. 겨우겨우 정신을 차린 시어머님 친구분들은 바로 도망을 가셨고 저희 시어머님은 저녁이 다 지나고 나서야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난리통을 보고도 뻔뻔한 저에게 해장국을 끓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만 나왔어요. 남편도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시어머님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화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안방을 청소하는데 진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세상 어떤 시어머님이 저럴 수가 있는 건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진짜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바닥, 이불, 벽, 베개 카바를 닦고 세탁하고 하면서 욕을 미친 듯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난장판을 만들어놔서 2시간은 청소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개고생하면서 밥도 못 먹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해장을 하고 온 시어머님과 남편이 들어왔어요. 근데 해장을 하러 가놓고 둘이 한 잔 또 하고 왔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눈치를 줬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저를 따라왔고 저는 안방에서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아파서 반찬까지 쓰고 집에 왔는데 더 힘들어졌다고.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아픈 사람 혼자 두고 나가서 이걸 나 혼자 다 치우게 하냐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이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싫으니? 그래서 애비를 이렇게 잡는 거냐? 아니 어머님 솔직히 오늘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게 뭐가 너무해?
네가 너무하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런 거지. 너는 꼭 그걸 들춰서 가족 흉을 봐야겠니? 그래야 네 속이 편하냐고. 막무가내 무대포, 무상식, 무개념, 그냥 무자가 들어간 단어들은 모아보면 저희 시어머니 그 자체였어요. 아예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서운하다고 더 큰 소리를 치는 시어머님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한테 엄마 앞에서 꼭 이렇게 해야 했어? 아우 씨, 진짜 엄마 집 나가니까 속 시원하냐? 하곤 같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누가 큰 소리를 내야 하는데 왜 지네들이 저를 죄인으로 만드냐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데 둘이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가 정말 쉽다고 저는 또 미안해지더라고요. 진짜 바보같이 저는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날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이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제가 말 좀 하자고 따라다녀도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니까요. 진짜 누가 화내야 할 상황인데 참나. 다시 생각해봐도 아주 제가 등신이었어요. 그땐 남편이니까 부부싸움은 오래하면 할수록 안 좋은 거니까 저는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나랑 화해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먼저 사과해. 그리고 나한테 다시 제대로 사과하고. 지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저한테 사과를 원하냐고요. 근데 저는 남편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울에 올라오신 시어머님에게 술상을 차려드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도 남편도 기분이 다 풀리고 술자리가 끝날 때쯤 시어머님이 다시 제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예, 이번 주에 내 친구 금자 생일이거든? 집에서 좀 놀게. 생일상 좀 차려줘라.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놀란 눈을 하고 네? 라고 받아쳤어요. 들었지만 듣지 못한 척하고 싶었고 잘못 들은 거라고 제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만 한 번 더 저에게 금자 생일상 좀 차려달라고. 이미 우리 집에서 한다고 말해놔서 취소도 못해. 그니까 부탁 좀 할게 며느리. 우리 집? 아니 아들 신혼집이 어떻게 우리 집이 될 수 있는 거냐고요. 게다가 이 뻔뻔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고요. 진짜 저는 순간 빡침이 확 올라왔지만 최대한 얼굴 표정을 숨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완전 굳어버렸고 시어머님은 정색을 하면서 또 저한테 왜? 싫으냐? 잘못했다고 술상까지 차려놓고 사과하더니 다 뻥이었어? 완전 이거 노리고 저한테 화낸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자 남편이 상밑으로 저를 발로 툭툭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대신 대답하더라고요. 에이, 이 사람이 잘 준비해드릴 테니까 다 데려와. 걱정 말고 내가 술도 다 사놓을게. 그치 여보? 준비 잘 해줄 수 있지? 진짜 해줄 거냐? 네 입에서 대답 좀 듣자. 어쩔 수 없이 저는 알겠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아니, 지네 집에서 하면 되지.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남의 자식인 며느리를 그렇게 막 부려먹어도 되냐고요. 심지어 가족 생일상도 아니고 왜 남의 가족상을 제가 만들어야 하냐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마음을 남편에게 말을 해봤지만 어머님이 체면을 많이 생각하시니 잔말 말고 잘 차려드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차려보라고 말했는데 괜히 부부싸움만 더 커져버렸어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부당하게 저만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솔직히 진짜 억울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서가 그러한 만큼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세뇌를 시켰어요. 그때라도 때려쳤어야 했는데 바보 같았죠. 그렇게 어머님 친구분의 생신날 저는 회사에 월차까지 쓰고 음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완전 제대로 회사 일이 터져버려서 급하게 시장에서 음식을 사서 차려놨어요. 이것도 진짜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만든 것보단 전문가들이 만든 음식이 훨씬 맛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푸짐하고 다양하게 준비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과 친구분들이 아주 지랄을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내가 왜 집에서 먹자고 했겠니? 너는 생각도 눈치도 없는 거니? 어떻게 너는 시애미 친구들한테 이런 성의 없는 음식을 내올 수가 있어? 그러더니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아니 뭐가 문제냐고요. 제가 음식을 사왔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왜 저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제가 오늘 회사에 일이 있어서 시간이 좀 모자랐어요. 또 말대꾸. 그러더니 시어머님이 제 입을 때리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순간 머리가 멍했는데 친구분들이 킥킥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님은 저에게 카드라도 내놓으라고 준비를 제대로 못했음 돈이라도 쓰라면서 제 지갑을 막 뺏어가셨어요. 제가 이건 좀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주먹으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시간 쓰고 돈 쓰고 정신없이 준비했는데 결과물은 뺨이라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그냥 제 카드를 들고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집에 덩그러니 남은 저는 시어머니 엎어버린 상을 지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러려고 한 결혼이 아닌데 분명 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한 건데 너무 불행하니까 모든 게 다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대충 정리하고 버려진 음식물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러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계단 쪽에서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그랬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심했다. 처음엔 시어머니하고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청 웃으면서 남편이 자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엄마는 아무리 저 사람을 내치고 싶어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래서 자기 엄마는 생일 재밌으셨대? 저는 그때 뭔가 머리가 띵해졌어요. 남편은 제가 보는 줄도 모르고 계속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핸드폰을 켜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우리 엄만 남의 돈으로 노는 게 제일 재밌다면서 선영이 카드까지 가져갔대. 아주 신나서 나한테 전화했던데? 아, 그래? 때리기까지 했대? 아니, 그걸 보고 웃는 것도 참. 두 분 성격 참 고약하다니까?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진짜 주저앉고 싶었는데 겨우겨우 입을 막으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 멍하니 앉아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나왔어. 엄마 친구분 상 잘 차려드렸어? 알면서 뭘 물어? 일 끝나고 지금 왔는데 내가 뭘 알아? 아니야, 잘 끝났어. 내 카드 들고 나가셨는데 그거 정지된 카드인데 잘 놀고 계시려나 모르겠네.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님이 가져가신 카드를 다 정지시켜버렸어요. 제가 봤을 땐 이미 저희 관계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남편은 바람을 피고 시어머님은 일부러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고 이걸 제가 다 알면서 참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제대로 내가 이 사람들을 괴롭혀주고 버려야겠다 싶었던 거였죠. 뭐? 엄마 그걸로 비싼 룸 잡고 술 드시고 계신다던데 너 제정신이야? 모른다더니 왜 알고 있어?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완전 황당한 남편은 말을 버벅대면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랑 들어오기 전에 잠깐 통화했지. 너가 카드 줬다고 술집 들어간다고. 저는 빵 터졌어요. 남편 표정이 아주 겁먹은 쥐새끼 같았거든요. 긴장 풀어. 당신이 가서 술값 내주면 되지 뭐. 지금이라도 가봐. 내가 돈이 어딨어. 이번 달에 카드값도 간당간당한데 자기가 가서 좀 내줘라. 엄마 얼마나 놀라시겠어. 내 엄마도 아니고 자기가 정지된 카드를 물어보지도 않고 가지고 가신 건데 뭐 친구분 생일이니까 그 딸내미가 와서 내주겠지. 뭐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 야, 걔 백수야. 지갑 없다고. 내가 월세도 내주... 멍청하게 지 입으로 아주 술술 풀더라고요. 월세? 너 진짜 제대로 두 집 살림했냐? 그냥 단순한 바람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두 집 살림 중이었어요. 저는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서 최근 통화 목록에서 방금까지 통화한 이 대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역시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여자였어요. 이름만 이 대리로 저장되어 있고 상간녀가 맞았던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간다더니 안 들어갔어? 필요 없고 네가 올래 우리가 갈까? 참고로 내가 가면 니네 집에 나만 아는 살림살이 없을 거야. 그러자 얼마 안 돼서 상간녀는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그 여자 옆에 앉았고 그 여자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팔짱을 끼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에게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물었어요. 여기서 정말 기가 찼어요.
그 돌을 이어준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의 엄마들이었어요. 유부남인 걸 알면서 서로의 자식들을 이어준 거예요. 금자라는 어머님 친구분의 딸이었던 상간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한 돌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원래 그렇게 만남을 가진 게 아니라 몇 번 어머니 모시러 갔다가 마주치게 됐고,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다고 너무 솔직해서 고마울 지경이었어요. 진짜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여자는 너무 당당하게 저한테 뭐가 문제가 있냐면서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바람피다 걸려서 이혼당했죠? 어떻게 알았어요? 화들짝 놀라면서 말하는데 진짜 이런 골빈놈들이랑 얘기하는 내가 다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런데 이 여자 단단히 미쳤더라고요. 우리 엄마 생일 파티 해준다고 했다면서 왜 안 되는 카드를 줘요? 얼른 가서 돈 내줘요. 너 진짜 대가리가 비었니? 어머, 진짜 말하는 것 봐, 자기야. 어떻게 이런 여자랑 살았어? 아니, 왜 자기가 한 말은 안 지키냐고. 남편은 그래도 인간의 양심은 남았는지 그 여자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걔는 뇌가 없는 건지. 왜? 왜 내가 가만히 있어? 그렇게 답도 안 나오는 대화를 이어가다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드디어 승인 거절났네? 분실카드로 승인 거절. 니들이 알아서 니들 엄마 챙기고 내 집에서 나가세요. 제가 그냥 머리채를 잡고선 신발로 발을 차서 내보내버렸어요. 우는 그 여자가 끌려나가자 남편도 뒤따라 나왔고 저는 현관에 있던 남편 신발도 발로 차서 밖으로 내던졌어요. 여보, 나는 왜 나도 쫓겨나? 미친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저는 거시기를 차주고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내보내고 핸드폰을 확인해보니까 전화가 시어머니한테 10통도 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줬어요. 받자마자 카드는 왜 안 되냐고 소리치는 시어머님께. 그러게 왜 카드를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렇게 뺏어간다고 그게 어머님 돈이 되겠어요? 뺏으려면 제대로 뺏어야죠. 이제 제가 뺏긴 만큼 다시 받아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 일로 알고 지내던 변호사님께 바로 전화해서 이혼소송을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후에 잠을 자고 있는데 집에 시어머님이 찾아왔더라고요. 문이 아주 부서져라 발로 차는데 저는 안 열어줬어요. 야, 이 삐리리야. 네가 감히 날 엿먹여? 그러고도 네가 며느리야? 다 듣고 있잖아. 문 열어. 저는 인도폰으로 말해줬어요. 오늘부터 나 당신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꺼지세요. 신고하기 전에. 그러자 더 날뛰는 시어머님. 아파트 사람들이 아주 단체로 시끄럽다고 난리를 쳤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는 경찰분들에게 시어머니에게 맞아서 멍든 곳을 보여주면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결국 시어머님은 술이 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잡혀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가정폭력으로 시어머님을 신고했어요. 전에 친구들한테 보내준다고 찍어놨던 거랑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제출했어요. 그리고 남편 상간녀에게도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금자 아줌마가 와서 남편이 알면 큰일 난다며 취하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 아예 찾아가서 그 상간녀 아버지랑 만나서 다 알려줬어요. 그러자 아주 제대로 혼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포기했다고 그러면서 그 금자 아줌마도 같이 집에서 쫓겨났어요. 상간녀랑 그 상간녀 엄마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시도하다 문을 열고 나오는 아버지한테 걸려서 진짜 제대로 욕을 먹고 저는 유유히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와 거래처였던 남편 회사는 이쪽 업계에서 저와 이혼했다는 사실이 퍼졌고 그 이후도 소문이나 몇몇 거래처와 거래가 끊겼고 저희 회사랑도 결국 계약을 종료하게 됐어요. 솔직히 제 일이라기보단 남편의 일 처리를 제가 항상 도와줬었는데 이제 그걸 해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회사 돈을 몰래 상간녀랑 쓰고 있다가 아주 난리가 나서 회사가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 일 처리를 못해서 남편은 거래처에서 소송을 당했고 결국 회사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소송 중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뭔가 잘못됐음을 깨달은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미 미운 정도 다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애초부터 기대가 없던 사랑이어서였는지 정리는 아주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분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고
결국 세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한번 저를 찾아와서 깽판을 치려고 했던 시어머님은 그동안 제가 봐줬던 것도 모르고 저한테 폭력을 쓰려고 하다가 된통 당하고 돌아갔어요. 제가 CCTV 없는 저희 회사 건물 안에서 아주 뺨을 제대로 날려줬거든요. 그리고 말해줬죠. 똥이 무서워서 내가 그동안 참은 줄 알아요? 더러워서 참아준 거지.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찾아오지 마세요. 안 그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당신이랑 당신 아들 인생 망가뜨릴 테니까. 그 후로 멍청한 그 사람들은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원래 화를 안 내던 사람이 화를 한 번 내면 정말 무섭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겁을 먹었나 봐요. 진짜 한 번 더 눈에 띄면 저는 제 모든 걸 걸어서 그 인간들한테 더한 지옥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